안녕하세요. 미혼의 집입니다. 이번엔 제가 바닥이 원형으로 된 그런 기본적인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퀼팅도 같이 해서 바이어스 처리를 한 그런 튼튼한 가방인데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집에 조각천이 많이 있어서 조각천을 이어서 먼저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단을 했어요. 바닥이 원형인 거는 제가 적당한 접시를 가지고 와서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딱 20cm 접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반지름이 10cm겠죠. 원에 둘레를 재려면 저는 저렇게 8등분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에 피자 모양, 저 피자 모양의 둘레를 저는 곡선자로 이렇게 재면 저게 한 대략 8cm가 나오더라고요. 저게 8cm고 8등분이니까 저 원의 둘레는 대략 64cm가 되는 거예요.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. 저 둘레가 64니까 몸판을 2장 만들 거잖아요. 앞판, 뒷판. 저 64를 반으로 나누면 32인 몸판 2장을 재단해야겠죠. 그러나 시접까지 그려야 되니까 결국엔 34cm의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. 이번엔 컴퍼스가 없어도 접시가 없어도 정사각형 종이만 있으면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저는 접시랑 이제 똑같이 그려보려고 한 11cm 정사각형 종이를 일단 오려봤어요. 그런 다음에 저 정사각형을 한 번, 2번, 이렇게 3번, 3번을 접은 다음에 자를 가지고 10cm 자리를 점점점점 찍는 거예요. 중심점에서 점점점 찍다 보면 그게 선이 되겠죠? 그 선을 이어서 오리면 그리고 펼치면 그게 반지름이 10cm인 원이 되는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접시대고 오렸던 그 원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죠? 저렇게도 내가 원하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그릴 수 있어요. 먼저 제가 길다란 조각천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조각천들을 알맞게 자른 후에 그거를 이어서 그렇게 해서 재단을 하고 있어요. 저렇게 하나, 2개 이우고 그 다음에 3개, 4개 이우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커다란 사각형 34cm의 사각형 천이 완성이 될 거예요. 어쩌다 보니 약간 봄 색깔이 된 것 같아요.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워낙 꽃무늬를 좋아해서 꽃무늬 천이 많이 있거든요. 이제 시접 포함해서 가로 34, 세로 34인 천을 2장 만들었어요. 저게 몸판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바닥의 원도 시접 1cm를 쭉 그려주고 이제 뒤에 4온스 접착 솜을 붙여주는 거예요. 가방 만들 때는 솜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. 만약에 안 붙이고 그냥 하게 되면
그게 장바구니처럼 후리죽죽해지니까 2온스나 4온스 정도 솜을 붙이는 게 바느질하기 편해요. 그리고 저렇게 2cm 폭으로 퀼팅 선을 그려줬어요. 이번에는 안감을 같이 퀼팅을 할 거거든요. 같이 퀼팅을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같이 퀼팅하고 그리고 바이어스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렇게 안감까지 같이 둔 다음에 시침 핀으로 고정하는 거예요. 안감을 뒤쪽에 댈 때 약간 크게 두고 바느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특히 재봉틀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안감은 저는 좀 너무 심하게 크게 했는데 살짝 크게 하는 게 좋아요. 저렇게 안감까지 같이 퀼팅을 하고 한 장은 그대로 겉에 있는 그 몸판 그대의 사이즈대로 안감을 다 오려요.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위아래만 오리고 옆에 옆선은 오리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사각이면 약간 이렇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 잘 핀 다음에 바닥은 저렇게 4군데 정도 표시를 해야 좀 이따 바느질할 때 편하니까 저렇게 표시를 하고 한 장은 저 옆에 3cm 정도를 놔둬요. 거기 시접을 감출 거니까 놔두고 저렇게 양쪽을 박은 후에 그 시접을 바짝 잘랐어요. 바짝 자르고 아까 남긴 3cm 그거를 접어서 이곳은 이제 손바느질 해줄 거예요. 만약에 시접을 자르지 않으면 거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. 대부분 바이어스 하면 왜 툭 튀어나오잖아요, 가방이. 근데 고기를 적당하게 바짝 자르면 저렇게 평평하게 바이어스를 할 수 있어요. 이거는 바닥을 1cm 시접을 두고 박아주고 바닥은 시접을 자르지 않아요. 바닥은 좀 튼튼해야 되니까 바닥은 저대로 바이어스를 해줄 거예요. 바닥은 원형이기 때문에 저는 저 구입한 바이어스예요. 바이어스를 만드는 것보다 저렇게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. 만드는 거는 멀쩡한 천을 잘라야 되니까 그건 좀 아깝고 해서 저는 저렇게 바이어스는 사서 쓰는 걸 좋아해요. 바이어스는 1cm로 박진 않고 1cm 안쪽으로 혹시 잘못 박을 수도 있으니까 바이어스는 한 7mm 정도로 해서 쭉 박아줬어요. 그런 다음에 뒤집어 올려서 저기 부분은 재봉틀로 또 드르륵 박아도 되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손바느질로 하는 게 좋아요. 재봉틀 전문가 분들은 다 재봉틀로 하죠. 실력이 너무 좋은 게 부러운 것 같아요. 저 옆선을 저렇게 시접을 자르면 옆이 평평해져서 원통용 가방이 이뻐요. 그래서 옆에는 좀 시접을 자르는 게 좋고 바닥은 굳이 시접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바이어스 바느질을 해주고 있어요. 자, 바이어스까지 끝내고 이제는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.
손잡이는 50cm로 했어요. 50cm를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한 7, 8cm 계산하면 들기도 좋고 어깨에 살짝 매기도 좋고 해서 저는 50cm 사이즈 길이의 손잡이를 좀 즐겨 만드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저거는 2.5cm 폭의 웨이빙 끈이라고 해서 저거는 길게 팔거든요. 저거 많이 사서 쓰면 가방 만들기가 편한 것 같아요. 그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종합시장인가? 거기 어디에 가면 5층에 B동 5층에 가면 퀼트 재료 많이 파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 가면 손잡이를 그 시커먼 거 퀼트 손잡이 말고 정말 이쁜 고급 가죽으로 된 손잡이가 있어요. 제가 보니까 한 2만 원 하더라고요. 정말 이쁜 건. 직접 가방을 만들어서 들 거면 거기 동대문 가서 그 예쁜 손잡이 사서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고급 손잡이를 달게 되면 조만간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저는 저 웨이빙 끈으로 아니면 천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계속 달 예정입니다. 저 바이어스감은 아니고 그냥 천인데 직선을 박을 거니까 바이어스감 아니더라도 저 천으로 그냥 바이어스 처리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. 안쪽에서 바느질하고 바깥쪽에서 손바느질 할 거예요. 바깥쪽에서 재봉틀을 하고 안쪽에서 손바느질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뒤집을 때 바이어스에 그 재봉틀 뿅뿅뿅 실 표시가 나거든요. 그래서 바이어스는 안쪽에서 박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손바느질을 해야 돼요. 손잡이 달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저기 천이 너무 시커매서 표시를 할 수 없어서 핀으로 그 들어갈 위치를 핀으로 살짝 표시를 했어요. 튼튼하게 하려면 이제 손잡이를 재봉틀로 박아줘야겠죠. 재봉틀로 하는데 윗실, 밑실 모두 흰색 실로 했어요. 지난번에 다르게 한다고 빨간 실로 했더니 그 빨간색 실이 그 건너편으로도 약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럴까봐 아예 양쪽 흰색 실로. 왜냐하면 바깥쪽에 보라색 실이 보이면 안 되니까 양쪽 흰색 실로 저렇게 X자로 박아줬어요. 재봉틀로 손잡이 다는 건 그냥 조금씩 박아야 되니까 그건 좀 귀찮고 힘든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조개를 X자로 저렇게 해주는 저 바느질 법이 손잡이를 다는 게 좀 튼튼해요. 왜 안감과 겉감 속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손잡이는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약간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밑에도 완벽하게 박아주면 이거는 좀 늘어지지 않고 좀 튼튼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재봉틀을 저렇게 X자로 해야 되니까 바깥쪽에서 박는 게 좀 보여지니까 바느질을 좀 잘해야 되겠죠. 저렇게 박을 때는. 아니면 바느질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죽 손잡이를 사서 달아도 되고요.
저렇게 4군데 손잡이를 어렵게 달았습니다. 조각천이라 조각천에는 라벨까지 달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. 그런데도 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쪽 귀퉁이에다 약간 표시나지 않는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봤어요. 저 하늘색 실로 꾸며야 되는데 하늘색 실을 찾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흰색 실로 꾸몄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렇게 꾸매면 이제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. 처음에는 매듭을 짓고 안쪽에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매듭을 안쪽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매듭을 안 하고 여러 번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그냥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. 옷 같은 경우는 매듭을 안 하면 풀리잖아요. 근데 가방은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바느질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매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단단하게 실이 있어요. 그래서 가끔 저는 매듭 잘 안 하고 그냥 여러 번 저렇게 꼬매고 바늘을 뺄 때도 있어요. 주머니감을 2개를 재단했어요. 그래서 창구멍을 놔두고 박은 후에 뒤집어서 다려주고 그리고 X자로 튼튼하게 박아주고 제가 이번에 가방을 만들면서 또 이름을 또 짓고 싶어서 식구들을 불러앉혀서 얘기를 했죠.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? 이번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관심이 없는지. 그래서 제가 손잡이를 보라색으로 했잖아요. 그리고 꽃무늬도 많이 있는 천들이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보라색에서 모닝글로리가 생각나는 거예요.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팔꽃이 보라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. 보라색. 그래서 이번 가방 이름은 모닝글로리 버킷백이라고 지었습니다. 안 지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만든 가방에 이름을 주고 싶은 거예요. 이름을.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막 만든 건 아닌데 팅커벨 이후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게 재미있어요. 언제까지 지어줄지 모르겠지만 주머니를 만들고 주머니는 저렇게 3면을 손바느질로 이어줬어요. 그리고 제가 손잡이 흰색 실로 했잖아요. 거기 또 매직으로 요령껏 저렇게 숨겨주고 이제 자석 단추만 달면 다 만들었어요. 자석 단추를 그 안감 쪽으로 안 보이게 다는 그 자석 단추는 퀼팅을 해서 좀 달기가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자석 단추를 겉에서 꼬매는 자석 단추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구에다가 저렇게 달았습니다. 안쪽에 주머니 안 했으면 정말 재미없는 가방이 됐을 것 같아요. 저 주머니 2개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. 가을인데 여름 가방 같아.
오늘도 재밌으셨나요?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죠? 다음번에는 좀 쉬운 파우치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제가 다음번에도 빨리 만들어서 영상 올리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